네,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일을 해오신 것을 보면은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저희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좀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 공정성 논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 문제도 심각했죠.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도 늘 나오고 있죠. 수사 기소 얘기도 나오지만 항소권, 검찰의 항소권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에게는 1심에서 150만 원 구형했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여당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1심에서 150만 원 구형됐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 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여전히 다시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왜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반대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또 검찰이 그 국민의힘 쪽 편을 들고 여전히 여야가 지금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죄송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말 공정하게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권이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행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정하게 행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본인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씨에 대해서 기소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게 공정했습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제가 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함부로 그 공정했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 혼자 공정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정관예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정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정관 변호사들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예우를 기대하면서. 그럼 우리가 정관예우가 없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정관예우를 어떻게 고칠까를 논의를 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해야지 그거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치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 의원에게 유리하게 여당 의원에게 불리하게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항소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 의원실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누구는 항소했고 누구는 항소 안 했는지를. 자, 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총장 후보자님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생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국회가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주면 맞습니까? 특사경이 국회가 있다면 스스로 수사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판사가 수사하는 것은 타당합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검사가 왜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PT 자료 보시죠. 검사가 수사 기소 그 같이 가지고 있지 않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그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검찰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직접 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발언이 너무 많아서 저희 여당 발언은 다 뺐고 야당과 검찰의 발언만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금태섭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정종석 의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고 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박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이것은 후보자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때 얘기하셨죠.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 업무를 잠깐 해보니까 그 피의자나 그 변호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제일 부담스러워. 1차 수사입니다. 1차 수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수사검사였으니까요.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다만 제가 저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에 이렇게 대변혁을 이루셨는데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250만 명 중에 만 명 정도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한 10,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검찰에서. 그래서 그 10,000명쯤 되는 수사 기소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면 뭐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